감각기관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온라인 클래스 들으니까 조금 어땠나요? 선생님이 최대한 짧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직까지 카카오톡 채널로 답안 안 보낸 사람은 오늘 것까지 해서 2개의 답안을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눈의 구조를 배웠는데 눈에는 어떤 구조들이 있었죠? 홍채, 각막, 수정체, 유리체, 망막 등이 있었고, 우리 망막에는 뭐가 있었다? 시각세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황반과 맹점이 있었죠. 황반은 상이 맺혀서 또렷하게 보이는 걸 의미를 하고, 우리 맹점은 상이 맺혀도 보이지 않는 지점을 의미를 하죠. 왜 상이 맺혀도 보이지 않았냐면 시신경이 지나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시각세포가 없어서 맹점이 보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체를 보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배웠었죠. 물체를 보는 과정 또 여기다 띄워놨죠. 물체를 보는 과정 첫 번째, 빛이 동공을 통해서 각막으로 들어오고 각막 다음에 수정체, 유리체, 그 다음에 지나서 망막으로 도착하고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 시각신경, 그 다음에 뇌 이렇게 간다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눈의 조절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첫 번째, 빛이 밝을 때와 어두울 때 빛에 따른 눈의 조절 과정을 배울 거고, 두 번째, 거리에 따른 눈의 조절 과정을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극감하는 감각기관,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물체를 볼 때 눈에서 일어나는 조절 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듯이 빛의 양에 따른 눈의 조절 자극과 그 다음에 물체와의 거리, 이에 따른 조절작용 2개를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예요. 퀴즈가 되면 늘 그렇듯이 카카오톡 채널이나 문자로 꼭 보내주세요. 아직까지 안 보내준 학생들도 저번 시간 거랑 이번 시간 거 같이 해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주변이 어두우면 동공이 커지거나 작아지고, 이거 둘 중 하나 선택을 하고, 주변이 밝게 되면 동공이 커지거나 혹은 작아지게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게 답인지 우리가 수업 끝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2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눈의 조절 작용 탐구예요. 주변 밝기가 변할 때 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친구의 눈을 찍어가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선생님이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실험 해본 결과로 여러분과 함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험 영상 보고 올게요. 네, 실험 영상 잘 봤나요? 눈의 조절작용 한 건데, 주변이 밝아지거나 어두워질 때 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을 했나요? 주변이 밝아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죠? 밝아졌을 때는 동공의 크기가 작아졌다. 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주변이 어두워졌을 때는요, 동공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심화시켜서 우리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주변 밝기에 따른 눈의 조절입니다.
우리 눈의 정면으로서 바라볼 때 홍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홍채에 대해서 배웠죠? 이 부분이 홍채인데 이 홍채 가운데 있는 구멍이 동공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이렇게 까마색 부분이 동공인데요. 빛은 동공을 통해 눈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선생님이 우리 학생의 한 명의 사진을 협찬을 받았어요. 사진 협찬해준 학생 고맙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도록 해볼게요. 실명을 밝히고 싶었지만 선생님이 이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게요.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 잘 보면 선생님이 지금 핸드폰을 들고 찍고 있는 게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서 보면은 동공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여기에서 여기 요 부분이 지금 동공임을 볼 수가 있죠. 이 학생의 동공이에요. 이렇게 까만색 다시 지워보서 여러분들이 동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까만 부분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동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 동공은 홍채를 통해서 조절이 되는데요. 주변 밝기에 따른 눈의 조절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주변이 밝을 때 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요. 주변이 밝으면 홍채가 확장이 돼요. 이렇게 홍채가 확장이 되면요. 가운데 있던 여기 구멍이 동공이라 그랬잖아요. 이 홍채가 확장이 되니까 동공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동공이 작아지면 아무래도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문의 크기가 작아졌으니까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주변이 어두울 때 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동공이 조금 밝을 때에 비해서 커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왜 동공이 커졌을까? 주변이 어두우면 홍채가 이렇게 수축됩니다. 홍채가 수축이 되면서 동공이 커지게 되는 거죠. 문의 크기가 커졌어요. 문의 크기가 커졌다는 거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중에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좀 많으면 더 또렷한 상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빛의 양이 많으면 명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둡고 밝고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제대로 된 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의 양이 적당해야 상이 또렷하게 잘 보이게 되고 이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게 홍채고 홍채가 수축되거나 확장되면서 동공의 크기가 조절이 돼서 빛의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홍채가 수축되면 위로 가는 거고 그래서 동공의 크기가 커져서 빛의 양이 증가하는 거 어두울 때 그 다음에 주변이 밝으면 홍채가 확장되면서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확장되는 거 아래로 간다. 그래서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감소한다. 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체와의 거리에 따른 눈의 조절을 다시 볼게요. 우리가 가까운 곳을 볼 때랑 먼 곳을 볼 때 수정체의 두께가 달라지거든요. 가까운 곳의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수정체가 두꺼워져서 망막에 또렷한 상이 맺히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멀리 있을 때는 먼 곳의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가 이렇게 얇아져요. 그래서 먼 곳의 물체를 볼 때 눈의 변화는 수정체가 두꺼워졌다고 했는데 두꺼워진 게 아니라 얇아져 망막에 또렷한 상이 맺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빛의 양에 따라서 조절되는 건 홍채가 조절이 되는 거고 물체와의 거리에는 수정체가 조절이 되는구나 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웠고 그래서 우리 133페이지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빛 자극이 각막, 수정체, 유리체, 망막, 시각신경뇌. 그럼 여기 가운데에 들어가야 될 말은 시각세포겠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퀴즈 풀었죠. 자극이 전달되는 건 무조건 세포, 신경, 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주변이 어두우면 동공이
동공이 커서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변이 밝으면 동공이 작아져도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3번. 낮에 어두운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밝은 극장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비행기를 봤어요. 그럼 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해보자 라고 했어요. 일단은 어둡고 밝은 게 있죠. 어둡고 밝을 때 극장 안보다 극장 밖이 밝으니까 우리 빛의 양에 따라서 보면은 이 어두울 때는 홍채가 확장된다, 수축된다? 홍채가 확장되는 건 이렇게 확장되는 거고 수축되는 건 이렇게 수축이 되는 거니까 어두울 때는 동공의 크기가 커져서 빛의 양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고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는 의미는 홍채가 그렇죠. 수축된다는 거죠. 근데 밝을 때는 빛의 양이 적어도 물체를 볼 수가 있으니까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고 작을 소, 그 다음에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의미는 홍채는 확장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홍채와 동공 연결해 볼 수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영화를 보다가 비행기를 봤대요. 하늘에. 그러면 가까운 거는 영화를 본 거고 그 다음에 먼 거는 이제 하늘에 비행기를 본 거죠. 그럼 이럴 때 우리는 홍채가 아니라 이제는 수정체죠. 가까울 때는 수정체가 얇다, 두껍다? 두껍다. 그 다음에 멀 때는 수정체가 얇아진다. 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홍채와 수정체 이렇게 두 개로 우리는 눈의 조절 과정을 배웠어요. 그리고 첫 번째 열쇠도 한번 볼까요? 가상현실 영상 장치에서 나온 뭐가 눈으로 들어와 시각세포를 자극하고 이 자극이 시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공룡을 비롯한 주변 모습을 볼 수 있다. 시각에 대한 자극은 뭐다? 그렇죠.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시각세포를 자극하는 거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퀴즈예요. 주변이 어두우면 동공이 커진다. 동공이 커진다는 건 홍채가 수축됐다. 이렇게 수축이 됐다. 그 다음에 주변이 밝으면 동공이 작아진다. 홍채가 확장되었다. 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물체의 거리가 가깝다는 거는 수정체가 어떻게 돼서 망막에 또렷한 상이 맺힌다?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수정체가 두꺼워져서 망막에 또렷한 상이 맺힌다. 물체와의 거리가 멀다. 수정체 얇아져서 망막에 또렷한 상이 맺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인공 수정체를 가지고 있어요. 뭘까요? 두껍고 얇은 걸 조절하는 건 안경. 이 안경이 또 다른 수정체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망막에 상이 잘 맺히게 도와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을 잘 들었나요?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퀴즈 카카오톡 채널로 꼭 보내주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뭘 배울 거냐면 청각과 피부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에 대해서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